요즘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MBN에 잠깐 나갔어. 어제 국회 청문회에 그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엊그제부터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이 좀 청문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검증하려 했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그래서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하소연을 했고 그런 뉴스들이 나선 부분을 방송에서 다루길래 제가 요 근래 한경호나 같은 진보 좌파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달라들어서 문바들이 그랬는지 떼거지로 그 매체에 뭐 만들 때 들어간 주식을 빼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압박을 해서 기자가 징계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진짜 깨시민 좋아하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우중이나 포퓰리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한마디로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명성에 숨어서 그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욕을 해대는 부분이 옳은 것이냐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제 트윗이나 이런데 욕이 바가지로 들어왔고 제 블로그에 또 어떤 사람이 더럽게 공개를 했었더만요. 누구 봐라 니는 이래서 안 된다부터 니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소수 의견을 확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개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달았던 스카이 뭔가 하는 인간부터 나는 누굽니다라고 이름 밝히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트위터에요. 황장수 얼굴이 너무 싫어. 나치 정부 생각나. 엄습하고 서물서물 어둠의 세계로 기어노는 게. 자, 깨시민이 우중시민으로 갈 수 있다네. 익명성으로 자기 폰 번호 당연히 나오는데 이게 익명이냐? 황장수는 어떻게 정치연구소장을 하고 있냐? 난독 5득점. 자, 국회의원한테 그걸 보낸다고 번호만 있겠죠. 그 번호가 있다고 익명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걸 가지고 이것들 다 잡아서 사법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익명성이 아니라면 그럼 경찰이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익명성이 아닙니까? 정말로 떳떳하다면 나는 무엇하는 누군데요. 이런 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인정합니다. 저한테도 하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지 못하고 찌질하게 숨어가지고 트위터니 블로그에 아이디 달고 댓글 달지 마세요. 정말 찌질한 놈들입니다. 황장수는 좀 조용히 해주길. 방송국 나와서 먹고 살려고 사족다는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은 헛소리를 넘어 깨소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부패한 자와 부자격자들이 국정과 언론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정상화의 작용이 문자 폭탄이다. 정신들 차려라. 이제 미쳐도 이쯤 되면 많이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위원이요. 자신한테 배당이 되었다면 자기가 자식의 병력에 비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낙연 후보자의 병력 비리를 아들의 병력 비리를 물을 수 있어야 되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것은 또 자기가 당할 때가 되면 당해야 되고 폭로해서 당하면 당해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물어야 되지요. 내가 비리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그것이 뭡니까? 니도 비리가 있고 나도 비리가 있으니까 다 덮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저거들이 야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에게 욕을 하고 한마디로 일이 되지 않도록 문자 폭탄을 때리는 행태에 대해서요. 저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정말 자신이 잘 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반대 진영을 다 억압하면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지금이 광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 90%에 육박한다. 88%가 직무수행을 잘할 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51%의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90% 가겠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이 57%다. 이 물은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야지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묻습니까? 참 기가 찬데. 자,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 중에는 역대 51%를 기록한 정당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8%, 국민의당은 7%,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6%였습니다. 이 조사뿐만 아닙니다. 요즘 뭐 다른 조사도 다 비슷비슷해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83%가 지지한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6.1입니다. 자유한국당이 11.9, 국민의당이 8.2, 바른정당이 6.2, 정의당이 6.7입니다. 자, 언론들은 청와대의 개가 그동안에 청와대 관저 틀에 새가 새집을 지어서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새가 새끼들이 나가서 개들이 고양이들이 해금이 되어서 밖으로 뛰어다닌다 라는 뉴스까지 하고 있고, 소통을 자랑하면서 대통령이 커피를 따라주고 계급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받아 적지 말고 다 반대 의견을 이야기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식비와 개와 고양이 사료값 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조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못한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잘 가고 있느냐?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남북로 가스전 사업을 특사로 러시아에 이야기했다는 게 어디에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다가 지금 말라리아 핑계 대면서 민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일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데 그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엊그제까지 야단이었는데 갑자기 가계부채가 좋아졌습니까? 그런 걸 묻기 시작한다면 한참 있을 건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박근혜 때는 한 일주일 허니문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냅다 물어뜯더만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욕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율이 8%, 6%, 11% 이렇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의 효과와 구속의 효과, 대선의 참패의 효과,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라면서 사소한 에피소드까지도 확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윤종석이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 뭐 기타 등등 백운우 민정비서관 앉혀놓고 회의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라 해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비서들하고 맞담배질까지 하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들어가서 허심탄회하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제가 방송에서 그걸 갖다가 데블스 애드버킷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끝까지 바티칸에서 성인을 이렇게 추인할 때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를 끝까지 이야기하는 성직자를 한 명을 지정을 해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100가지든 10,000가지든 이야기해봐라. 더 나아가서 모사드도 어떤 중요한 대책을 할 때 그 대책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답니다. 즉 같은 사람끼리 이너스킬을 지어서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와이사스 입고 일회용 컵에 커피 따라주고 하면서 마시고 팔 걷고 넥타이 풀고
뭐 니네 할 것 없이 그냥 계급장 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거기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언론들이 용비어 청가, 문비어 청가를 연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도 패널들이 심하니까 방송국에서 어떤 데는 양심이 좀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지적을 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같이 상식적인 이야기만 해도 트위터에 문자로 지랄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이 위기에서 탈출할 것인지 방향성도 잡지 못한 채 곧 있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아올 것이냐 가지고 친박하고 홍끼리 또 뭐 초재선끼리 쌈박질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른정당에도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초창기에 공론이 나서서 지키면 사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굴한 국회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야당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야당성 자체도 없습니다. TV 청문회를 할 때 보면 총리 내정자의 비굴한 웃음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 정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안에서 어떠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밑에서 뿌리채 썩어가지고 자빠지기 직전까지도 우병우를 앞세워서 최순실이 우리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분치를 했습니다. 세월호 가라앉는 날까지 지지율이 64에서 7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에 집착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것은 사상 누각으로 무너져 버리면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했는데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인방이니 최경환이니 이런 작자들이 모여서 지지율 관리만 하고 지지율만 놓으면 잘하는 거다라고 대통령을 현혹시켰고, 원래 대통령은 현혹인지 꿈인지 생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에 지금 당신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어떤 세력들, 당신을 추정하면서 광신적인 종교 지도자처럼 떠받드는 이런 세력들을 두고 허구한 날 소통과 탈건의를 해봤자 결국 위기는 어디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 중요하죠. 발표하는 여러 정책들 이념적인 부분을 자신의 스타일로 바꾸고 적폐 청산하고 다 좋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하겠다.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은 뭔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있는 안보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요, 처음에 제 앞에 자주 놀러와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 생각한다. 그렇지요 하던 사람. 좀 있으면 그분들 거기에 태극기 집회가 있어요. 몇 년을 제 강의를 들으러 오고 강연회에 참가하고 저보고 옳은 방향을 가고 있다 하거든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대중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영화 하나 보고 나면 그 영화에서 나온 결론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바뀌면 언론들이 방향을 잡으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황장수는 한번 봅시다. 문재인 지지율이 88%에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란 사람이 20%입니다. 이 둘 합치면 108%입니다. 이 둘 다 지향하는 사람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8%입니다. 저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자, 언론은 비열합니다. 비굴합니다. 살아남아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다. 패널이라는 사람들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나 그 자리를 출세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람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문풍을요. 문풍지가 어느 날 손가락 하나에 뚫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가 강력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야당을 상대했으면 저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예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해서 떠돌고 있지 자신들이 잘해서 집권한 거 없습니다. 보수가 스스로 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야당, 정확한 야당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88%, 90%, 100%의 지지율이 접근해 가면 야당이 무력화됐다는 거고 그 속에서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무너질 요인들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전임자의 행보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지지율이 한 1, 2% 될 때까지 더 망해야 됩니다. 자, 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나무 밑에 딱 감 하나 보고 입만 벌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한 번은 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욕을 하고 한마디로 일이 되지 않도록 문자 폭탄을 때리는 행태에 대해서요, 저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정말 자신이 잘 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반대 진영을 다 억압하면서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지금이 광풍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 90%에 육박한다. 88%가 직무 수행을 잘할 거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51%의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90% 가겠습니다. 심지어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할 것이 57%다. 이 물은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야지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라고 나는 누굽니다라고 이름 밝히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트위터에요. 황장수 얼굴이 너무 싫어. 나치 정부 생각나. 엄습하고 서물서물 어둠의 세계로 기어노는 게. 자, 깨시민이 우중시민으로 갈 수 있다네. 익명성으로 자기 폰 번호 당연히 나오는데 이게 익명이냐? 황장수는 어떻게 정치연구소장을 하고 있냐? 남독 오덕정. 자, 국회의원한테 그걸 보낸다고 번호만 있겠죠. 그 번호가 있다고 익명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걸 가지고 이것들 다 잡아서 사법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지않아요. 익명성이 아니라면 그럼 경찰이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익명성이 아닙니까? 정말로 떳떳하다면 나는 무엇하는 누군데요. 이런 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인정합니다. 저한테도 하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지 못하고 찌질하게 숨어가지고 트위터니 블로그에 아이디 달고 댓글 달지 마세요. 정말 찌질한 놈들입니다. 황장수는 좀 조용히 해주길. 방송국 나와서 먹고 살려고 사줬다는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은 헛소리를 넘어 개소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부패한 자와 부자격자들이 국정과 언론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정상화의 작용이 문자 폭탄이다. 정신들 차려라. 이제 미쳐도 이쯤 되면 많이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위원이요, 자신한테 배당이 되었다면 자기가 자식의 병력에 비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낙연 후보자의 병력 비리를, 아들의 병력 비리를 물을 수 있어야 되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당하는 것은 또 자기가 당할 때가 되면 당해야 되고 폭로해서 당하면 당해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물어야 되지요. 내가 비리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그것이 뭡니까? 니도 비리가 있고 나도 비리가 있으니까 다 덮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해야 될 소리입니까? 저거들이 야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달라들어서 문바들이 그랬는지 떼거지로 그 매체에 뭐 만들 때 들어간 주식을 빼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압박을 해서 기자가 징계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진짜 깨시민 좋아하는데 깨어있는 시민이 우중이나 포퓰리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의 이름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한마디로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익명성에 숨어서 그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욕을 해대는 부분이 옳은 것이냐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제 트윗이나 이런데 욕이 바가지로 들어왔고 제 블로그에 또 어떤 사람이 더럽게 공개를 했었더만요. 누구 봐라 니는 이래서 안 된다부터 니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소수 의견을 확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개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달았던 스카이 뭔가 하는 인간부터 요즘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MBN에 잠깐 나갔어. 어제 국회 청문회에 그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엊그제부터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이 좀 청문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검증하려 했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그래서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하소연을 했고 그런 뉴스들이 나선 부분을 방송에서 다루길래 제가 요 근래 한경호나 같은 진보 좌파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도하는 과정